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이 여러분의 확실한 두통 치료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경제 뉴스가 연예 뉴스처럼 쉽게 들리는 그날까지.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12월 25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박 PD는 제주하면 떠오르는 게 뭔가요? 성산일출봉. 그리고 또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효리네 민박. 좋죠. 근데 요즘은 제주 여행 매니아들의 최고 성지가 따로 있다고 해요. 성지요? 그렇죠. 예. 볼 것 많은 제주에서 이것만큼은 놓쳐서는 안 된다. 뭐 이런 곳이 있대요. 성지면은 성박물관? 그런 거 말고요. 특히 여기가요. 얼마 전에 알쓸신잡이라는 프로그램 있죠. 거기도 나와가지고 유명해진 곳이라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넥슨 컴퓨터 박물관. 그렇죠. 그런데 도대체 넥슨 컴퓨터 박물관에 어떤 보물이 있길래 제주여행 매니아들의 성지로 떠올랐을까요? 그래서요, 오늘 저희가 귀한 분을 모셨죠. 성탄절에 어울리시는 분, 최윤아 관장님을 모시고요. 저희가 아까 던졌던 궁금증 하나하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저는 개인적으로 몇 번 뵀었죠.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서울까지 와주셔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저희 애청자분들이 굉장히 궁금해하실 거예요. 넥슨 컴퓨터 박물관에서 관장을 하시는 분은 어떠한 경력이 있을까? 박물관인데 컴퓨터가 앞에 붙잖아요. 네, 우리나라에 아직 컴퓨터 박물관이 없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제가 컴퓨터 박물관에서 일을 하고 있다고 하면 컴퓨터를 전공한 줄 많이 아시더라고요. 물론 관련된 전공을 하긴 했지만 실제로 업으로는 그렇게 컴퓨터 관련 일을 한 적은 없고요. 예. 저는 좀 미술관에서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경력을 가지고 사실 미술관, 박물관, 영어로는 뮤지엄이랑 똑같이 부르잖아요. 예. 어떻게 보면 유물을 전시하는 곳 혹은 작품을 전시하는 곳으로 볼 수 있는데 그런 경력을 가지고 제가 컴퓨터 박물관을 만든다고 하셔서 제주에 내려와서 박물관을 만들게 됐고요. 예. 원래 사실 처음에 전공했던 거는 교육공학과예요. 거기서 예전에 제가 학창 시절에 도스로 프로그래밍을 하고 이런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 왔고요. 그 이후에는 사실은 이제 서양화 전공 그리고 뮤지엄 에듀케이션 전공을 좀 여러 가지 전공을 하면서 다양한 경험들을 할 수 있었던 게 컴퓨터 박물관을 만들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스로 프로그램 짜시면서 서양화까지 그릴 수가 있나요? 물론 시기적으로 되게 한 10년 정도의 그 공백이 있긴 하고요. 예. 미술관에서 교육 일을 처음에 시작을 하면서 전문성이 조금 필요하겠다 싶어서 교육 전공만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되게 제한적이더라고요. 그래서 미술 씬을 좀 알고 싶어서 실제로 작가들을 좀 경험하고 싶고 이래서 실기를 전공하게 됐고요. 하다 보니까 또 약간 갈증이 나는 거예요. 그럼 미술관, 박물관에서의 교육은 무엇일까? 그냥 학교에서의 교육과는 다를 것인데 생각을 해서 그 전공을 또 하게 됐죠. 예. 네. 아까 교육공학을 전공하셨다고 하는데요. 저희 애청자분들 중에는 교육공학이 도대체 뭐 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쉽게 말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을 컴퓨터를 통해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부터 시작해서요. 교육을 조금 과학적으로 접근한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쉽게는 아까 말한 프로그램처럼 교육적 어떤 도구나 수단을 만드는 것도 시작이 될 수 있고요. 그 이외에도 어떻게 하면 공학적으로 학습 효과를 높일 수 있을까를 연구하고 준비하는 곳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럼 관장님 예전에는 저는 미술 쪽을 워낙 잘 몰라서 근데 이렇게 지나다니다 보면 볼 수 있는 미술관들 있잖아요. 네. 삼성에서 하는 호암 미술관. 네. 그리고 서울 시립미술관. 네. 그럼 이런 미술관에서도 일을 하셨던 건가요? 네, 그런 비슷한 곳에서 일을 했고요. 저는 실제로 동시대 미술이라고 하는 지금 보시면 아마 미술관에 가서 이게 무슨 작품이야 라고 하는 어려운 작품들을 일반인들 설명하고 교육 프로그램으로 만드는 일들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동시대 미술이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작가들이 어떻게 사회를 바라보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작품들을 조금 쉽게 일반인들이나 학생들이 볼 수 있게 만드는 역할들을 주로 했었죠. 보통 큐레이터 그 역할을 하신 건가요? 네, 큐레이터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예. 구분이 좀 애매하긴 한데 큐레이터 혹은 에듀케이터 이런 표현을 쓰죠. 사실 가장 궁금한 거는 이제 넥슨의 지주사인 NXC, 이 NXC의 대표이신 김정주 대표님.
이분과의 관장님과의 첫 인연 이게 제일 궁금하거든요. 제가 미술관에서 일할 때 오프닝에서 몇 번 뵀었고요. 네, 제가 이제 일반인들한테 설명하는 걸 보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본인도 궁금하시니까 와서 이거 무슨 작품이냐, 어떤 이야기를 하냐 물어보기도 하셨고 이런 인연이 조금 있었고요. 예. 제가 이제 몸이 좀 안 좋아서 쉬려고 제주에 가 살아볼까라고 고민하고 있을 때 제주에 놀러 갔었어요. 갔는데 그때 어떻게 누구를 통해서 넥슨이 컴퓨터 박물관을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담당자분이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해볼 생각이 있냐, 제주 내려와 볼 생각이 있냐라고 해서 하게 됐고 실제로 아마도 컴퓨터를 전공하지 않고 제가 IT 쪽의 업계에 몸담고 있지 않은 사람인데 저한테 박물관을 맡길 때는 무슨 이유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계속해서 했고요. 예. 그때부터 온라인 게임을 조금 계속 좀 열심히 봤어요. 그 전까지는 잘 모르다가 사실 넥슨이 이렇게 큰 회사인지도 잘 몰랐어요. 내려갈 때만 하더라도 열심히 보다 보니 제가 이때까지 알아왔던 현대미술 작품들과 되게 비슷한 맥락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온라인 게임을 이런 식으로 좀 보여줄 수 있는 방식이 있다면 단지 산업적 측면이 아니라 어떤 하나의 작품으로서 아니면 거기에 어떤 뭐 기술적, 문화적 배경이 되었던 그런 것들을 조금 유물처럼 보여주면 어떨까, 기술들을 그런 생각을 같이 하게 되어서 그런 것들을 조금 박물관에 담고 싶었어요. 그리고 특히 거의 전 세계가 마찬가지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 공간들은 되게 많아요. 뭐 미술관, 박물관, 무슨 문화회관, 뭐 문예회관 많잖아요. 공간들은 많은데 거기 안에 프로그램들이 지속적으로 돌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건물 짓기는 예산 따기는 쉽지만 프로그램을 돌리는 건 다른 비용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인력도 많이 필요하고 근데 그런 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개관 전부터 다양한 프리 프로그램들을 시작해서 그것들을 박물관에 많이 넣었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기회를 주실 수 있는 분이 지금 생각해 보면 김정주 대표님이었기 때문에 저런 사람한테 기회를 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단순하게 온라인 게임 회사를 하시지만 그것만 보고 계신 분이 아니잖아요. 뭐 문화예술도 되게 좋아하시고 관심도 많으시고 이러다 보니 다른 방식의 어떤 박물관을 조금 생각해 보지 않으셨을까 생각이 들고 정말 우연한 기회에 제주 놀러 갔다 만나게 되면서 시작된 인연이긴 하지만 저한테는 정말 제 일생의 가장 큰 경험이라고 할 수 있죠. 예. 아니 김정주 대표님이 관장님 딱 보자마자 믿음이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면요, 멋진 배우 그분이랑 너무 닮으셨거든요. 누구요? 아유, 아까 얘기했잖아요. 신은정 그 카이스트에도 나오고 미생에선 신 차장님으로 나오셨던 분. 신차 장기 렌터카 그 신차장? 아니 그거 말고요. 신 차장으로 직접 나오셨던 분. 그 멋진 배우 있잖아요. 그 박성웅 씨 와이프분. 그렇죠. 박성훈 PD 말고 박성훈 배우. 와이프분. 그분이랑 너무 닮으셔서 믿음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절대 동의하지 않고요. 오디오기 때문에요. 절대 청자분들도 그냥 검색하면 나오기 때문에 절대 동의하지 않고요. 그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뭔가 되게 어려워 보일 수 있고 되게 난해해 보일 수 있고 이거 뭐야 싶은 미술 작품을 설명하는 모습을 좋게 봐주시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저는 사실 미술이나 예술이 일상과의 경계가 없어야 진정한 예술로서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작가들은 물론 어려운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어려운 화두를 던질 수도 있겠지만 그거를 큐레이터나 에듀케이터가 미술관에서 일반인들과 만나면서 일상과 접목해서 풀어주는 방식이 되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온라인 게임도 마찬가지, 컴퓨터 역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의 뭐 신뢰를 가지셨다면 그 부분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아니 신은정 배우도 드라마에서 그렇게 잘 설명을 하거든요. 동의할 수 없습니다. 넥슨 컴퓨터 박물관을 일단 김정주 대표님께서 이런 박물관을 세워서 나는 이런 거를 좀 하고 싶다. 이런 취지의 관장님이 좋습니다. 뭐 이렇게 동의를 하셔서 합류를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 취지가 뭘까요? 좀 사실은 저도 이제 들어와서 느낀 건데 그 김정주 대표님이 보통 이렇게 뭐를 같이 하자 혹은 해볼까라고 얘기를 하실 때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라는 방향 제시를 먼저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아마 다른 분들도 그런 얘기를 하실 것 같은데 같이 일해보신 분들은 예. 뭐 놀러와 뭐 예를 들면 와서 구경해 뭐 얘기해볼까 만나자 이런 건 잘해주시지만 그 이후에 만약에 하게 됐을 때 방향성을 만드는 거는 그 팀이 만들게 주시는 것 같아요. 기회를. 그래서 저희도 되게 우여곡절이 많았어요. 제가 이렇게 박물관에 관장을 맡으려고 갔던 것도 아니고 예. 박물관을 만드신다고 해서 조금 도움이 될까 제주에 가고 싶었으니까 약간 그런 예. 것이 맞아떨어진 건데 실제로 일을 해보니 처음부터 난 이런 박물관을 만들고 싶어요라는 제안을 전혀 주시지 않았어요. 지금 돌이켜보면 저희끼리 맨날 회의하고 하면서 이거 어떨까요? 이거 어떨까요? 했을 때 사실 피드백이 바로바로 오지도 않았고요. 한참 동안 고민해서 만들어 놓았을 때 조금 코멘트 주시면 좀 바꾸고 약간 이런 시간들이 좀 오래 있었고 그러면서 알아서 만들 수 있는 기회 털을 주시는 것 같아요. 나중에 제가 들은 얘기 중에 되게 인상 깊었던 거는 뭐 하다가 못하면 문을 닫을 수도 있는 거고 우리가 안 해본 일을 하는 것이니 네가 할 수 있는 만큼 너희 팀이 할 수 있는 만큼 하는 게 맞지 않겠냐. 예. 도전을 하되 뭐 망한다고 걱정하지 말고 할 수 있는 만큼 잘 해봐라. 약간 이런 뉘앙스의 메일을 한번 주셔서 사실 마지막에 되게 힘들 때였거든요. 예, 그때 그게 되게 치열업이 많이 됐어요. 그래서 한번 해보다 망하면 어때 정말 할 수 있겠다. 그래서 한번 끝까지 가보자. 약간 이런 중간에 시기들이 있었거든요. 예, 예. 그래서 나중에 저희가 이제 프레스 기자간담회를 했잖아요. 되게 크게 했는데 그때 거의 15년 만에 첫 공식석상 등장을 대표님 해주신 거예요. 아, 그랬었죠. 네, 그래서 저는 그것도 몰랐어요. 그렇게 잘 안 나오시는 분이라 하더라고요. 너무 감사하게 예. 와주셨고 그때 설명할 때 저도 그걸 듣고 사실은 좀 이렇게 했는데 예. 뭐였냐면 그때 말씀하신 것 중에 자기는 컴퓨터를 당신은 처음으로 교보문고에서 책을 검색하면서 컴퓨터를 만나게 됐고 그게 너무 재밌어서 아침 일찍 교보문고를 갔었다. 그러니까 우리 박물관을 통해서도 젊은 친구들이 와서 수학여행으로 가장 많이 오는 곳인데 이렇게 놀지만 말고 한두 명이라도 영감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거 보고 저희가 만들었던 방향성에 틀리지 않았구나. 약간 확신을 느꼈던 그러니까 오히려 방향성을 먼저 주시기보다는 나중에 저희한테 확신을 주셨던 그런 분인 것 같아요. 아유. 저희도 조직생활 오래 했잖아요. 20년 좀 안 되게. 그렇죠. 근데 왜 우리는 망해도 좋으니까 해봐. 이런 사람을 한 번도 못 만났을까? 아니 그래도 제가 항상 박 PD한테 얘기해 주잖아요. 망해도 괜찮으니까 해보라고. 저희가 이랬던 사람은 야 망하면 네가 책임져. 이런 사람들밖에 없었어. 보통 그랬었죠. 아무튼 이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오프닝에서 얘기 드렸던 넥슨 컴퓨터 박물관이 제주 여행 매니아들의 성지가 된 것 같아요. 근데 아직까지도 넥슨 박물관 못 가보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사실 아직 많이 모르세요. 이제 우리가 게임 회사에서 만든 박물관이다 보니까 뭐 국공립 박물관처럼 홍보를 막 이렇게 하거나 이러진 않는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제주란 지역적 한계도 있고요. 그래서 2013년에 개관을 했는데 이제 만 한 4년 반 정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박물관으로 치면 이제 걸음마를 막 했다고 보실 수 있거든요. 근데 다행히도 그 중간중간에 사건들이 많았잖아요. 뭐 세월호 사건, 무슨 뭐 메르스, 맞아요. 뭐 촛불 시위 많이 있었지만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60만 명 정도가 다녀갔을 정도면 사실은 이렇게 작은 회사에서 만든 박물관 치고는 나쁜 성과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컴퓨터 박물관이랑 붙다 보니까 아무래도 일반인들이 오기엔 조금 장벽들이 있는데 이제 보통은 이제 자녀분들이 가자고 하거나 남편분이 가자고 해서 많이 오세요. 오셨다가 그렇죠. 뜻밖의 꿀잼이란 멘션들을 많이 달아주시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런 거구나라는 것들을 느끼는 일반인들이 많아지면서 좀 관람객이 늘고 있고요. 가장 고무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은 실제로 학교 단체들이 많이 와요. 저희가.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김정주 대표님이 학생들이 제주도에 놀러 와서 한 번씩 보면 좋겠다 말씀했던 것처럼 그런 순환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수학여행을 오거나 놀러 학생 단체 혹은 뭐 IT 기업의 워크숍들로 많이 오기 시작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이런 이제 60만이라는 숫자를 많이 채워주고 계셔서 되게 고무적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하긴 부모 입장에서도 그렇고요. 학교에서 수학여행 코스를 짜는 분이 계실 거 아닙니까? 네. 필히 넣어야 될 것 같아요. 넣어주시면 좋죠. 교육 프로그램도 많고 사실은 지금도 진로교육 프로그램 그러니까 IT 쪽이나 게임 회사 쪽으로 진출하고 싶은 친구들이 많이 있으면 사실 모르잖아요. 뭐 프로그래머 혹은 디자이너 많이 알면 뭐 e스포츠 정도 알고 있는데 그거 이외에 할 수 있는 게 되게 많거든요. 그런 것들을 알려주는 진로교육 프로그램 무료로 진행하고 있어서 네, 미리 예약만 하시면 언제든지 그런 체험들을 하고 가실 수 있게 구성이 되어 있어서 학교 단체가 와주시면 사실은 그 아이들이 나중에 꿈을 가질 때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예.
아까 부모와 자녀가 같이 오는 경우도 많다고 했는데요. 그러면 이제 세대 공감이 이루어질 것 같은데 어떤 전시물이 있길래 그런 세대 공감까지 이루어질까요? 뭐 전시물 하나를 뽑긴 되게 애매하고요. 구성 예. 자체가 저희가 모두 체험을 할 수 있게 거의 구성이 되어 있어요. 예, 다른 예. 박물관들은 이제 만지지 마세요라고 하고 체험존이 따로 있는데 저희는 모든 컴퓨터와 기기를 거의 다 만질 수 있게 만들어 놓은 프로그램들이 많아서 하다 보면 옛날 컴퓨터, 옛날 게임부터 최근의 기기와 최근의 게임까지 해볼 수가 있거든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모님들은 본인이 즐겼던 게임들을 같이 자녀분들과 하면서 옛날 얘기를 할 수 있고 아하. 또 반대로 아이들이 좋아하는 게임을 하면서 또 부모한테 그걸 알려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가장 좋은 거는 그거예요. 저희가 이제 보면 보통은 집에 있다면 게임을 할 때 부모님들이 그만해라는 표현을 제일 많이 쓰고 나가자 할 텐데 박물관이다 보니까 기다려 주시고요. 같이 해주시고 같이 얘기를 나눠주고 같이 즐거워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게임에 대한 인식을 조금씩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런 차원에서 이제 컴퓨터의 역사와 함께 게임의 역사를 다루고 있는 부분들이 좋은 시너지를 내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이런 경우도 있을 거예요. 부모가 너무 하고 있는데 애는 가자고 오히려 반대인 경우도 많을 것 같은데요. 네, 많아요. 가장 좋은 예가 예. 여성들한테는 저도 그렇지만 제가 학창 시절에 오락실 문화가 이제 한참이었는데 그렇죠. 오락실을 가는 것 자체가 약간 이게 조금 부모님한테 죄가 되는 약간 그런 마음을 가질 때여서 제가 좋아했던 갤라가 게임을 한껏 못했거든요. 버블버블도 그렇고 너무 그렇죠. 하고 싶은데 시간 맞아요. 제한이 늘 있었고 가면 약간 무서운 오빠들이 늘 있잖아요. 막 자 쓰고 있는 오빠들이 있거든요. 예, 그러면 저기 박 PD가 그랬어요. 네, 그 자가 제일 무서웠어요. 아무튼 너무 오래 하시니까. 근데 그런 오빠들이 있는 곳이어서 좀 가기 어려웠기 때문에 그 로망은 있고 해보고 싶었는데 많이 예. 못 해본 거예요. 그래서 한 40대, 30대 부모들이 와서 본인들이 막 아케이드 게임을 하고 있을 때 자녀가 다른 데 가고 나가자고 막 하면 막 밀치세요. 너 먼저 가. 너 딴 거 해. 이러는 분 볼 때 예. 그래 그냥 게임은 즐기는 것이고 세대 공감이 되는 것이고 그냥 그렇죠. 본성 같은 거고 맞아요. 누구나 즐길 수 있구나라는 것들을 체감할 수 있어요. 예,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지하 1층 그 오락실 체험관이잖아요. 아케이드 게임이라고 하지만 오락실이라기보다는 예. 스페셜 스테이지라고 봐주시고요. 만지는 스페셜. 추억의 오락실이라는 이제 부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제가 거기 갔을 때 감동했던 게 제비우스 이 게임이 있어요. 제비우스 추억의 이름이네. 정말 80년대 초반에 나온 게임이거든요. 그거 저 잘했었는데요. 예. 그리고 뭐 저희는 갤러그라고 했었거든요. 예. 갤라가가 네. 이제 뭐 네. 정식 발음이긴 한데 네. 그런 갤러그. 너구리도 본 것 같고요. 네, 너구리도 있어요. 너구리. 아주 그 80년대 초반에 있었던 게임들이 그대로 예.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케이드 게임은 어떻게 보면 실제로 컴퓨터가 일상으로 들어오게 만들어졌던 사실은 첫 발자국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저희 이제 스페셜 스테이지에 가시면 세계 최초의 아케이드 게임, 물론 망했던 아케이드 게임, 그리고 그 이후에 상업 성공을 거두었던 아타리 게임 등을 보실 수 있고요. 예. 그거 이외에 지금 뭐 제비우스, 갤라가 말씀하신 것들이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시장이 형성이 됐던 거죠. 그래서 뭐 예. 캐주얼 게임, 슈팅 게임, 무슨 뭐 그런 식의 장르들을 많이 나눌 수가 있어서 체험할 수 있게 저희가 다 구성을 해놨고요. 예. 실제로 저희가 이제 슈팅 게임이라고 하는 게 되게 대중적이잖아요. 그렇죠. 슈팅 게임의 역사만 쫙 보면 어떻게 보면 과학의 발전 같이 느끼실 수 있어. 예를 들면 처음엔 단순하게 내려오는 걸 맞추는 걸로 시작했다가 예. 갤라 같은 경우는 처음으로 내가 아군이 그러니까 비행기가 합체가 되는 기술을 그렇죠, 썼고요. 그렇죠. 제비우스 같은 경우는 더 인터랙션이 좀 강해졌고 맞아요. 뭐 2차원의 3차원으로 보여주는 방식을 쓴 게임도 있고요. 아하. 뭐 관성의 법칙이 들어가 있는 게임도 있고 이런 것들이 쭉 이렇게 구분되어 있어요. 그거 한번 예. 읽어보시면서 같이 해보시면 훨씬 더 재밌게 체험하실 수 있어요. 예. 거기 주위에 있으면은 안 갈 수가 없는 게 그 게임 음악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80년대 그 추억이 새록새록 돋아나거든요. 저 뿅뿅뿅뿅 하는 맞아요. 소리가. 그 소리가 실제는 갤라가에서 나오는 그 총알 나가는 소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소리가 그 80년대 서울을 묘사하는 대표적인 소리였던 거예요. 그래요? 황지우 시인이 서울을 묘사할 때 예. 의성어로 뿅뿅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면서 저희가 모든 오락기의 사운드는 의성어는 뿅뿅이 된 거죠. 네. 그렇군요. 아니 이렇게 게임뿐만 아니라 거기 가서만 볼 수 있는 컴퓨터도 있다면서요. 가장 많이들 좋아하시는 건 애플 원이라고 하는 그렇죠. 컴퓨터고요. 그게 지금 우리가 이렇게 퍼스널 컴퓨터라고 하는 걸 쓸 수 있게 된 첫 번째 PC 중에 하나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알고 있는 이제 애플이라고 하는 회사가 만들어졌던 기기가 됐고요. 그래서 76년에 만들어진 컴퓨터인데요. 그때는 이제 마더보드
이제 초록색 판만 팔았고요. 그걸 그렇죠. 이제 파는 곳에서 뭐 튜닝을 하거나 이제 뭐 입력장치를 붙이거나 해서 이제 사용했던 거죠. 근데 그게 그 당시에 한 200대 정도가 만들어졌고 그 예. 차고에서 한 땀 한 땀 만들었다는 이제 전설에 네, 맞아보던 거죠. 네, 워즈니악과 잡스의 예, 친구들이 예, 모여 그쵸. 차고에서 예. 한 땀 한 땀 만들었던 거고 그 중에 한 50, 60대가 지금 남아 있어요. 근데 작동이 되는 건 5대 정도밖에 없고요. 그 중에 하나가 저희 박물관에 있는 겁니다. 아, 작동이 되는 거군요. 네, 저희 작동이 되고 있고 실제로 저희가 이제 작동하는 모습을 유튜브에 올려놨어요. 김정주 대표님이 직접 예. 플레이 하십니다. 예. 그럼 그 애플 원 그럼 40년이 넘은 컴퓨터인데 한 땀 한 땀 차고에서 만들었잖아요. 네. 그럼 지금 넥슨 컴퓨터 박물관에 있는 그 애플 원에 잡스의 손길이 가 있겠네요. 그렇죠. 네. 오. 그래서 그것도 이제 요즘 뭐 관심들이 많아지셔서 뭐 경매에 나오면 얼마다 이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 예. 자세히 보시면 이제 중간에 고쳤냐 안 고쳤냐 원본 그대로냐에 따라 차이가 되게 많이 있어요. 아, 그런 그거 것도 따져야 되는군요. 네, 그런 것도 있고요. 그 이후에 애플사에서 나온 그 컴퓨터들을 보시면 일련 번호가 적혀져 있는데 네. 그거에 따라 또 차이가 좀 있기도 하고요. 그런 게 소장품의 가치를 약간 좌우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군요. 아 이게 뭐 좀 죄송한 질문이긴 한데 그럼 그 애플 원은 어떻게 얻으신 거예요? 제가 너무 운 좋게 박물관 만들기 1년 전인가 예. 워즈니악을 만났어요. 그 유명한 워지니악을요. 그러니까 워즈니악이 제주도에 이제 포럼에 참석하러 왔는데 예. 제가 약간 이런 표현을 써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무대뽀거든요. 예. 저는 약속이 전혀 없이 제가 그때 그 당시 박물관을 준비하면서 애플 원을 제가 취득할 수가 없으니까 복각하려고 막 정말 애를 많이 쓰고 있었어요. 예. 근데 한 3차례 좀 실패를 한 거예요. 그래서 예. 막 좌절하고 있었는데 예. 워즈니악이 제주에 온다는 소문을 들은 거죠. 아하. 제가 이제 복각한 걸 들고 실패했지만 그걸 예. 들고 막 갔어요. 예. 그래서 만났더니 선뜻 그 자리에서 예. 다른 약속을 밀치고 저를 만나주더라고요. 제가 와. 너무 놀랐다고 제주에서 예. 이걸 볼 수 있다니 하면서 그렇죠. 제가 물어봤더니 복각이 안 된다 하더라고요. 지금 아. 나오는 그런 이제 부품들로는 그 당시 걸 재현할 수가 없다고 해서 네. 그 자문을 받고 고민하다가 이제 너무 운 좋게도 박물관 개관 직전에 소도비 경매에 이 애플 원이 등장을 한 거예요. 근데 너무 좋은 상태로. 그래서 그걸 저희가 직접 가서 경매에 참여해서 취득을 한 거죠. 죄송하지만 얼마에 참여하셨는지 물어봐도 되나요? 이제 소장품은 일단 유물이니까 가격으로 따지긴 어렵고요. 예. 뭐 검색해 보시면 최근에 경매 가격들은 좀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아하. 소더비면은 뉴욕인가요? 네, 뉴욕 소더비 경매입니다. 그럼 관장님이 직접 가셔서 제가 그때 저는 못 가고요. 저희 이제 직원이요? 네, 가서 해주셨고 저는 이제 실시간으로 볼 수 있거든요. 경매의 모습을 보고 통화하면서 얘기하면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얼마 이상 치르면 안 된다? 뭐 그런 건 없고요. 그러면 실제로 그 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네. 뭐 나는 100만 불 네. 그러면 다음 사람이 120만 불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땅땅땅 해서 저희가 가져오는 거고요. 그렇군요. 네, 직접 그게 이제 경배를 하기 전에 다 컨디션을 보여줘요. 모든 작품들도 그렇고 유물도 그렇고 그러면 가서 확인을 다 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애플원이고 작동이 되고 어떤 것이 구성되어 있는지를 다 봐야 되거든요. 그걸 다 보고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서 가치가 있다고 하면 제가 경매에 참여를 하는 거죠. 그게 너무 좋은 상황이었어요. 그 컨디션이. 그래서 당연히 저희는 참여를 했고 전 실시간으로 보면서 막 밤에 정말 새벽에 소리를 막 질렀죠. 너무 기뻐서. 제가 알기로는 넥슨 박물관에 있는 그 컴퓨터가 아시아에서는 유일하다면서요. 그 컴퓨터 박물관 자체가 사실은 이제 국제 박물관 협회가 있는데 등록된 곳은 저희가 아시아 최초예요. 물론 과학관이나 소소한 전시관들은 많이 있지만 국제 박물관 협회 등록되려면 최소한 요건이 있는데 갖춘 곳은 저희가 처음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애플원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시아에서는 아마 저희가 유일할 겁니다. 네. 애플 원 얘기를 드렸었는데 최초의 마우스 이런 것도 본 것 같은데요. 네, 이제 엥겔바트 박사라는 분이 스탠포드 연구소에서 만들었던 마우스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일명 이제 엥겔바트 마우스라고 부르는데 마우스란 이름도 거기서 처음 만들었거든요. 원래 이름 마우스가 아니었어요. 그랬는데 그게 만들어진 지가 한 68년, 64년쯤 됐으니까 오래된 거죠. 근데 그 마우스를 만들었을 때 사실 남아있는 건 없어요. 원형이. 근데 그 원형을 만들었던 그 연구소에 같이 계셨던 분이 미국에 있는 박물관에 종사하고 계신 거예요. 제가 연락을 드려서 그분을 통해서 이제 도면과 모든 재질들을 다 설명을 듣고 받아서 똑같이 제가 복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신 거는 이제 원래 그 당시 64년에 만들었던 거 남아있는 게 없고요. 복각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까 워지니악과의 인연을 얘기하셨는데요. 그러면 컴퓨터 박물관 이제 오픈한 다음에 워지니악이 다시 왔나요? 박물관을 직접 오진 못했고요. 그 이후에 저희가 궁금한 거 이제 메일로 물어보거나 하면 답은 바로바로 주세요. 주시고 서울 올 일 있을 때 한번 만나기로 했는데 아직은 못 만난 상황이고요. 예. 워낙 바쁘시니까 전 세계적으로 일정이 많으셔서 맞추긴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예. 그때 왔을 때 실제로 처음에 만날 때는 한 3분, 5분 정도 기대하고 갔었는데 정말 많은 얘기를 나눌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그게 저희가 이제 박물관을 만드는데 직원들도 되게 고무시킬 수 있는 역할들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렇죠. 그 당시에 만났을 때 저희가 이제 그 복각했던 그 애플 원의 케이스에 사인을 받았어요. 직접 해주셨군요. 네, 사인을 너무 기뻐하면서 사인해 주셨는데 예. 박물관 전시된 거 보실 수 있고요. 예. 그게 이제 미국의 제일 큰 컴퓨터 박물관도 하나 있는데 그곳에 가시면 거의 예. 비슷한 위치에 똑같은 워즈니악 사인을 보실 수 있어요. 아하.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때 선물로 저희 넥슨의 카트라이더 인형도 드리고 막 그래서 예. 부인분이 너무 되게 고맙게 받아가셨으니까 아마 예. 어딘가 워즈니악 집에 카트라이더 인형이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꼭 기회 되면 확인해 보려고요. 그렇죠. 워지니악이 혹시 물어보지 않았어요? 이런 걸 왜 이렇게 하려고 하느냐? 네, 그래서 컴퓨터 박물관을 만들고 있다, 준비하고 있다고 되게 놀라워하면서 본인도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미국에 있는 컴퓨터 히스토리 뮤지엄의 후원자이기도 하며 조력자이거든요. 예, 그래서 예. 자문위원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렸더니 자기도 이제 그런 거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거기랑 같이 연기해봐라 이제 코멘트 많이 주셨어요 그때. 예, 아니 워지니악도 저희 방송을 듣고 있을 수도 있어요. 박 PD가 영어를 잘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들으시면 반드시 한번 넥슨 컴퓨터 박물관 방문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언젠가 기회가 되면 제주에 또 오시겠죠. 네. 예. 자,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 대략적인 이제 박물관 소개해 주셨는데요. 최근에 보니까 아주 재밌는 행사를 하셨더라고요. 콘텐츠 공모전을 종종 하시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VR, AR, MR, 오픈콜 이런 행사를 하셔가지고 수상작도 발표를 하셨어요. 네, 저희가 2년 된 공모전이고요. 이제 오픈콜이라 하면 이제 그냥 오픈되어 있는 정말 공모전인 거예요.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경계의 장르가 없는 형식으로 보시면 되고요. 예. 실제로 작년에 2016년에 처음 시작을 해서 이제 개발자들을 조금 작가들을 지원하고 싶어서 이제 VR 오픈콜을 시작을 했고요. 올해는 조금 더 내용을 확장해서 VR, AR, MR까지 이제 총체적으로 저희가 이제 오픈콜을 했었는데 실제로 아직도 VR이 가장 많이 공모전에 참여를 하기는 해요. 네.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는 수상작 6팀인데 6팀 모두 저희가 1년 동안 올해 1년 동안 엑셀러레이터로 지원을 하고 있고 그분들이 이제 어떤 조건도 없이요. 그냥 본인들이 만들고 싶은 VR 작품 한 편 더 만드는 조건으로 연간 1년간 지원을 했습니다. 하고 있고 12월에 마무리가 되고요. 올해 같은 경우도 수상작 중에 뭐 몇 팀 정도는 저희가 지원을 할 예정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작품들 좀 소개해 주세요. 어떠한 체험을 할 수 있고 되게 독특한 게 있었다. 그러니까 올해 수상작 중에 작년에는 없었는데 이제 해외 팀 중에 수상작이 나왔어요. 네. 작년에도 이제 공모를 하신 팀은 있었지만 수상은 못했었는데 올해 싱가포르 팀 중에 이제 VR 게임을 만드는 팀인데요. 그 팀 같은 경우는 사운드를 이용하는 게임을 하는 거예요. 네. VR인데 소리를 지르면 앞에 있는 장애물이 보이고 소리를 또 너무 크게 하면 적이 공격을 하고 이런 게임이에요. 그래서 되게 이제 스릴 있게 할 수 있는 게임인데 너무 잘 하고 있는 팀이기도 하고 수상도 워낙 딴 데도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곧 아마 그 플레이스테이션 VR로 출시가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예. 저희 쪽에 이제 와서 얼마 전에 아티스트 프로그램을 했는데 한 명 대표가 왔었어요. 근데 상당히 스마트하고 앞으로도 VR 게임에 대해서 되게 관심 많이 가지고 진행할 것 같더라고요. 아하. 그러니까 VR 게임 하면은 뭐 이상한 걸 쓰고 머리에다가 얼굴에 총을 쏘고 막 이런 것만 생각을 했는데 방금 말씀하시는 거는 소리를 지르면 VR 환경이 나온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머리에 쓰고 뭔가 손에 입력기기를 잡는 건 똑같아요. 네. 예, 예. 똑같은데 그 환경에서 사운드를 덧입힌 거죠. 그러니까 VR이 원래 사운드가 되게 좋으면 더 몰입감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가상현실 자체가. 근데 그 사운드로 입력을 할 수 있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소리를 뭐 아라고 지르면 이제 안 보이던 장애물이 보이고 뭐 이런 식인 거예요. 이거 우리가 그 클레이 사격할 때 네, 그러잖아요. 하듯이. 예, 하면 그래서 쫙 날아가잖아요. 옆에서 보고 있으면 우리는 그게 소리가 안 들리잖아요. 보는 사람들은. 근데 사람들은 계속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되게 재밌게 체험을 같이 옆에서도 할 수 있고 예. 화면을 보면 충분히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되게 아이러니하게 그러니까 살아남기 위해서 소리를 질러야 하고 또 적을 피하기 위해서는 소리를 내면 안 돼요.
이런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되게 스릴러 게임 같은 느낌이에요. 어우, 재밌겠네요. 약간 암흑 속의 게임 그런 예, 예. 느낌이어서 되게 뛰어났어요. 그 예. 작품을 저희가 선정할 수 있어 되게 감사했고 저희도 그 팀들이 되게 장기적으로 잘 개발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죠. 예. 현재 그러면 박물관에서 이 체험을 할 수가 있나요? 저희가 체험하는 시기가 있었는데 지금은 못 하고요. 예, 이제 예. 그 수상 팀들을 저희가 11월에 발표한 다음에 이제 디벨롭 위크라고 제주다 모셔서 전시도 하고 프로그램도 같이 하고 놀기도 하고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 VR 작품 하나를 완전히 다 개발해서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뭐 기획안도 괜찮고 뭐 그냥 열려 있는 거예요. 현재 진행형 공모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와서 일반 관람객이 반응도 좀 보고 뭐 아티스트 프로그램도 하고 이러면서 조금 더 그 다음 거를 개발해 갈 수 있는 그런 과정들을 같이 나누는 공모전이어서 조금 다른 데랑은 다른 공모전 형식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예. 제주 다 같이 왔을 때고 한 달 동안은 이 전시를 같이 보실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보실 수 없고요. 내년에 또 다른 좋은 작품들이 나오면 전시를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내년에요? 예. 방금 그 소리 지르는 VR 게임은 넥슨 개발자들한테 굉장히 자극을 많이 줬을 것 같은데요. 근데 뭐 VR 게임이라는 게 사실은 이제 뭔가 시장성을 가지기에는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서요. 아마 이 게임은 아마 넥슨 게임 개발자분들도 다 아실 것 같아요. 저희도 홍보를 많이 했고 워낙 유명한 팀이기도 하고 그래서 아마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자극이 되면 좋겠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런 팀들이 조금 더 게임의 환경과 분야를 넓히면 좋겠다 생각을 가지고 지원하는 거여서 예. 그런 차원에서의 뭐 작은 지원이긴 하지만 끊이지 않았으면 좋겠다. 계속 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하는 거니까 아마 저희 넥슨뿐 아니라 게임 개발자분들한테 뭐 규모적으로는 크진 않지만 조금 다른 기존의 공모전과 다른 기회를 가지실 수 있으니까 예. 조금 이렇게 어떤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아니 그리고 콘텐츠 공모전 말고도요. 제가 기사를 검색해봤더니 얼마 전에 영화 시사회를 하셨더라고요. 근데 SF가 아니었어요. 네. 좀 다른 영화죠. 예. 그러니까 스타워즈 아니었어요? 스타워즈는 저희가 뭐 후원할 필요도 없고요. 얼마 전에 일본에서 행사에서 난리가 났던데. 예. 얼마 전에 저도 봤어요. 저도 가보고 싶었으나 가진 예. 못했고요. 저희가 그 넥슨 문화 다양성 펀드라고 해서 NXC란 넥슨 지주회사에서 좀 정기적으로 어떤 그 다양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들을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영화 분야예요. 저희가 예. 이제 위플래시라고 하는 영화도 그 펀드로 저희가 지원을 했었고요. 이번에 아까 말씀하신 영화 같은 경우는 시리아의 비가라는 영화인데요. 예. 다큐멘터리 영화라고 보시면 되고 실제 시리아의 그 내전 상황에 대한 슬픔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예. 그런 것들을 그냥 이제 영화로 보여주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이외에도 저희가 조금 더 시리아의 어떤 아픔들을 알리기 위해서 박물관에서도 오프라인에서도 체험 행사를 같이 진행을 해서 실제로 뭐 헬프 시리아에 계시는 압둘 화합이라는 그 사무국장님이 오셔서 시리아의 상황을 설명해 주기도 하고 예. 난민 체험 같은 거를 자연스럽게 해볼 수 있는 공간들도 만들고 하면서 진행을 했고요. 저희가 이제 이런 영화를 후원하는 것 이외에도 저희가 이제 뭐 기부금도 같이 시리아에 보내면서 뭐 시리아 내전 난민 어린이들을 위한 후원들을 넥슨 문화 다양성 펀드라는 이름으로 좀 하고 있습니다. 예. 아니 그러면 계속 이런 영화 시사회 같은 거는 이어가시는 거죠? 네, 앞으로도 아마 또 영화라는 장르가 뭐 게임과 또 동떨어진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똑같이 뭐 어떻게 보면 북한 문화 예술 이런 걸로 볼 수 있어서 저희가 이제 다양성 차원에서의 펀드이기 때문에 그런 지원들을 조금 더 넓혀 나갈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제가 박물관 갔을 때 또 흥미로웠던 부분 중에 하나가 어린이들, 청소년들 대상으로 뭐 IT 진로 캠프 이런 행사를 하셨던 것 같아요. 네, 아까 앞에 잠깐 설명을 드렸었는데 실제로 저희가 IT 관련 특히 온라인 게임의 직업에 관련 요즘 진로 교육이 되게 어렵잖아요. 왜냐하면 그렇죠. 지금 학교에서 배우고 있는 것만 가지고 직업을 찾기에는 사실은 너무 다양해졌고 환경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위해서 IT 관련 진로 교육 프로그램을 이미 한 3년 전부터 시작을 했고요. 크게 3단계로 진행이 돼요.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어떤 직군이 있는지를 알아보고 내가 어떤 직군에 좀 맞는 부분이 있을까를 탐험하는 프로그램이 하나 있고요. 예. 그 이후에는 조금 더 관심이 있다면 게임을 한번 만들어보는 단순하긴 하지만 체험을 하는 프로그램이 있고 세 번째가 아까 말씀하신 캠프 형식이에요. 올해 처음 여름방학 때 진행을 했는데 되게 감사하게도 전국에서 많이 오셔서 학생들이 중고생 대상이었는데 한 30명 정도가 1박 2일 동안 캠프를 진행을 했고요. 게임을 직접 만들어봤어요. 그룹을 나눠서 만들어봤고 가장 하이라이트는 박물관에서 잠을 자는 거예요. 뮤지엄 나이트라고 해서 박물관에서 친구들이 1박 2일 동안 정말 잠을 자면서
하루 종일 게임도 하고 기기도 만져보고 친구들과 얘기도 하고 이러면서 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물관에서 잠을 잘 수 있는 기회는 거의 없잖아요. 우리나라 그렇죠. 같은 경우는 물론 학원도 있긴 하지만 그래서 그런 거를 진로 캠프에 엮어보니까 상당히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친구들은 이제 애플 원 앞에서 잠을 잔 거예요. 잠을 못 잤대요. 왜? 했더니 잡스의 귀에 눌려서 이런 얘기도 있고 예. 하루 종일 정말 친구들이 정말 잠도 안 자고 침낭 속에서 얘기만 계속 하는 거예요. 예. 그런 것들이 그 다음에 이제 발표할 게임에 반영이 되기도 하고 아하. 진짜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고 거의 누가 마지막까지 게임 개발을 하고 있냐를 약간 경쟁하듯이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정말 좋아하는 거에 아이들이 몰입하는 모습은 항상 보기 좋잖아요. 이 그렇죠. 친구들이 결국은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는 친구들이니까 조금 더 이런 것들이 확장되면 좋겠다. 넥슨이 하고 있는 주니어 코딩 대회처럼 이런 진로 캠프도 조금 더 뭐 다양한 방식으로 풀어갈 수 있지 않을까 고민을 조금 더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아니 이 얘기 들으신 저희 애청자분들 중에 자녀 있으신 분들은 아니 그러면 다음번 IT 진로 캠프 언제 하냐? 이게 가장 궁금하실 것 같아요. 저희 박물관이나 넥슨 홈페이지를 꾸준히 보시면 아 꾸준히 봐야 됩니까? 아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게 예. 약간 이제 좀 다른 얘기긴 한데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 사건 때문에 청소년들한테 필드 트립 가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많이 바뀌었어요. 예, 그러면서 조금 제한되는 것들이 있어서 어떻게 확장할 수 있을지 고민 중이에요. 근데 컨텐츠에 대한 부분들은 되게 만족도가 높았었고 특히 이제 제주도에 안 계신 분들은 자녀분들 그 캠프를 위해서 휴가를 제주로 오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아이를 맡기고 1박 2일 이제 데려가시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혼자 온 친구도 많았고요. 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 이제 우리가 이런 조금 조건들을 조금 잘 활용하면 훨씬 더 조금 다양하게 조금 더 크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내년 같은 경우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예. 차원들이 있어서 고민 중입니다. 예. 예. 내년에 하실 때는 좀 미리 알려주시면 안 될까요? 저희 애도 보내고 싶은데. 꼭 알려드리겠습니다. 요즘 4차 산업혁명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는 누구나 코딩을 배워야 지금 우리가 영어를 배우듯이 살아남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럼 넥슨 컴퓨터 박물관에서 하는 그런 코딩 교육 이런 거 참가하면은 우리 아이들도 코딩을 잘할 수 있을까? 이렇게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코딩을 잘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하면 그거는 코딩을 직업으로 가질까라는 질문과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네. 근데 굳이 코딩을 다 직업으로 가질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네. 아까 말씀드린 리터러시 교육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이제 읽고 쓰는 걸 배우는 거죠. 그래서 그렇죠. 지금의 우리 아이들은 특히 이제 중학생 이하의 아이들은 아마 완전 다른 환경일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는 처음 태어나면 엄마들이 뭘 가르치냐면 잼잼을 가르치잖아요. 돌돌이 가르치고. 그렇죠. 요즘 아이들은 사실 그걸 하지 않아요. 안 해요? 그럼 뭐 하나요? 손가락으로 이렇게 화면을 넘기는 터치하는 거. 네, 터치하거나 넘기는 게 너무 익숙해지는 첫 번째 단계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라는 표현을 저희가 쓰는데 그런 아이들한테 저희가 배워왔던 환경과 그런 것들을 그대로 대입해서 교육을 하면 사실 당연히 안 되겠죠. 예, 그래서 예. 많이 바뀌어야 하긴 하는데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디지털 기기들을 읽고 쓰는 방법 되게 중요한 것 같고요. 그런 것에 대한 기본적인 원리를 알고 있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차이는 예를 들면 그거 같아요. 영어를 할 수 있냐 없냐의 차이 정도까지는 아닐 수 있겠지만 예. 그 정도의 어떤 그 환경의 차이를 가져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교육적으로도 게임을 많이 활용하기도 하고 하지만 어려서부터 어떻게 이런 컨텐츠가 만들어지고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유통되고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읽는 것부터 시작해서 아는 것과 모르는 거의 차이가 되게 커질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유아 때부터 하는 건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거기에 이제 코딩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개념들을 알고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예. 것들이 필요하지만 이거를 뭔가 학교의 과목처럼 공부를 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예술교육처럼 나중에 정말 도태가 될 수도 있고 조금 잉여의 교육으로 밀릴 수도 있는 부분이어서 오히려 그냥 코딩 교육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다양한 어떤 그 분야와 같이 접목해서 할 수 있는 코딩 교육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박물관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 실제로 슬로건이 있는데요. 예술을 꿈꾸는 과학자, 뭐 이론적 사고를 한 철학자 이런 사람들을 키우고 싶다는 마인드를 가지고 코딩 교육을 하고 있어요. 단순하게 자 코딩을 해서 이렇게 해보자 실행하는 부분이 아니라 그 모티베이션을 만드는 과정에서 예술이나 뭐 문학 같은 걸 활용함으로써 아이들이 아 내가 늘 읽던 책의 이 내용을 코딩으로 풀 수 있구나. 이렇게 해결해보는 방식들 되게 중요해서 어떻게 보면 문제 해결 방식인 거잖아요. 그걸 좀 일상과 접목시킬 수 있게 만드는 과정들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맞아요. 코딩 열풍인다고 그래서 서울 강남가에는 학원도 많이 생겼었잖아요. 근데 이렇게 막 기계식으로
암기식으로 배우고 이러면은 절대로 좋은 프로그램 안 나오잖아요. 즐기면서 배워야 여기에 융합이 되고 창의력이 나오고 이럴 것 같은데. 그러니까 사실 제주에도 학원 있어요. 저도 깜짝 학원이 놀랐어요. 네. 예. 현수막 붙어 있는 거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예. 사실은 되게 이게 부모님들이 게임을 하지 마, 모바일 폰을 쓰지 마, 컴퓨터를 그만해라고 말하기보다는 그걸 같이 사용하는 과정들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예를 들면 내가 이걸 보는데 이걸 보는데 너무 과몰입되어 있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방법을 서로 얘기해 본다든지 이런 방식이 필요한 것 같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국어 공부를 하는데 그걸 뭐 코딩으로 표현해 볼까? 뭐 그림을 그리는데 아이패드를 이용해 볼까? 이런 방식 접근하는 방식이 훨씬 편할 수 있고요. 제가 언어를 다 배울 필요는 없는 거죠. 요즘은 교구들 보면 다 이렇게 라이브러리를 코딩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방식들을 이용해서 원리를 이용하는데 조금 더 포커스를 하고 그걸 다양한 방식으로 일상과 접목하기 위한 노력들이 필요할 것 같아서 학원 가시기보다는 요즘은 워낙 체험을 쓴 데가 많이 있으니까 체험에서 관심이 아이가 있을 때 학원을 보내거나 언어를 가리키는 방식으로 교육을 해보시면 어떨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저는 제주 넥슨 박물관을 제가 쉬어보니까 한 5번 간 것 같더라고요. 저 이제 오픈할 때부터 갔었는데 여러 차례 보다가 느끼는 게 백남준 선생님도 뭐 미디어 아트 이런 거 하시면서 새로운 장르를 만드셨잖아요. 게임도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재밌는 비유 해주셨는데요. 실제로 미술계에서는 백남준 선생님이 비디오 아트의 창시자냐 아니냐 갖고 말이 많아요. 그래요? 근데 물론 창시자라는 쪽이 조금 더 여론이 강하긴 하지만 특히 독일 쪽은 독일에서 공부하셨기 때문에 백남준 선생님께서 아니다란 말을 하기도 해요. 독일 작가가 먼저 했다라고 말을 하기도 하는데 되게 재밌죠. 근데 제가 하나 예를 들자면 제가 가본 전시 중에 하나인데 2012년에 그 미국의 워싱턴에 있는 스미소니언 미술관에서 게임 관련 전시를 했어요. The Art of Video Games라는 게임 전시를 했는데 그 전시가 스미소니언은 엄청난 박물관과 미술관 함께 가지고 있는 곳이잖아요. 그렇죠. 주말에 관람객이 가장 많이 온 전시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그냥 미술 전시, 어떤 뭐 자연사 전시 이런 전시보다 훨씬 더 주말에 관람객이 많이 왔고요. 관람객이 많이 온 것보다 3대가 같이 왔대요.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빠, 자녀 같이 와서 게임을 즐겼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가보니까 바로 그 옆에 백남준 선생님의 상설 전시실이 있고 그 옆에 비디오 게임 전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맥락이 너무 재밌잖아요. 비디오 아트를 처음 만드신 분의 전시 옆에 비디오 게임 전시를 하고 있는 거죠. 전시도 되게 재밌었고 미국에서 이렇게 많은 관심을 일으키는 전시가 가장 큰 박물관에서 한다라는 건 되게 의미가 있었어요. 물론 이제 게임 전문가가 그 큐레이팅을 하긴 했는데 그 제가 스미소니언의 큐레이터를 만나봤더니 되게 고무적이더라고요. 자기네도 이렇게 반응이 좋고 이럴 줄 몰랐다라고 하면서 이런 것들 잘 아카이빙하는 게 중요하겠다는 말을 하면서 되게 의미 있게 그 전시를 평가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해 같은 해에 그 뉴욕에 있는 그 현대미술관 모마라고 하는 곳에서 실제로 비디오 아트를 소장을 했어요. 소장품으로 취득했다는 건 무슨 말이냐 하면 실제로 이거는 예술의 한 분야라고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뉴욕의 현대미술관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비디오 아트, 미디어 아트 같은 것들을 다 취득하는 곳이기 때문에 게임을 취득했다라고 하는 부분은 정말 의미가 있고요. 물론 예술계에서는 조금 반발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취득했던 큐레이터가 이제 여러 가지 설명을 했는데 실제로 그때 한 14점 정도가 영구 소장품으로 등록이 됐죠.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이제 게임 쪽도 분명히 예술의 한 장르로서 이제 발현되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게 저도 이제 계속 보고 있다 보면 저도 이제 온라인 게임이 예술 같아요라고 말을 하지만 실제로 보다 보면 게임의 출발은 일단 산업이었던 거잖아요. 서비스업으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조금 달라 예술하고는. 예술은 100명 중에 1명을 위해서라도 예술 작품을 만들지만 게임 산업은 산업이다 보고 서비스업이다 보니까 100명 중에 99명 이상을 만족시키기 노력하잖아요. 약간 접근 차원이 다르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면 예술이라고 하는 거는 저희 이제 인류 문명이 시작됐을 때부터 예술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림 그린 것부터 벽화부터 보고 있기 때문에 어떤 학술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근거들이 많이 있는데 아직 게임은 뭐 자료를 잘 모았다거나 아카이브는 이게 쉽지 않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아마 조금 더 시간이 지나야 한 장르로 자리 잡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의미 있는 부분은 뭐냐 하면 많은 프랑스나 미국 같은 나라가 게임을 예술로 인정을 해서 실제로 기금을 주거나
지원을 하거나 예, 예. 아니면 청소년한테 폭력적 게임을 이렇게 선별해서 팔지 않는 것은 불법이다라고 판결을 내리기도 했어요. 그 무슨 예, 예. 얘기냐면 우리가 만화나 뭐 예술 작품을 청소년이 살 수 있는 것처럼 예. 게임도 연령의 구분 없이 살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죠. 이런 것들도 있고요. 뭐 스탠포드 대학 같은 경우는 실제로 스탠포드 도서관에서 예. 뭐 수만 점의 게임을 아카이브하겠다고 이미 공언을 했어요. 시작을 물론 했고요. 저희도 교류를 하고 있는데 되게 예, 예. 관심 많이 가지고 있고 스탠포드 대학 도서관 같은 경우는 우리가 박물관에서 바람의 나라를 전 세계 최초로 온라인 게임 복원 사업을 했거든요. 예, 예. 그거에 되게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요. 오. 실제로 세계 최초의 머드 게임 중에 하나를 스탠포드 도서관에서 복원해서 오픈소스로 공개하기도 했었거든요. 이런 예. 것도 있고요. 뭐 요즘 다양하게 학계라든지 뭐 박물관 쪽에서 이렇게 게임을 어떻게 아카이빙하고 공유할 건지에 대해서 연구들을 되게 많이 하고 있으니 아마 조만간 우리가 이제 만화나 영화 같은 게 예술로 들어온 것처럼 곧 빠른 시기 안에 게임도 하나의 예술 장르로서의 어떤 그 돈도한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아니 뭐 저만의 어거지일 수도 있는데 저는 게임의 역사가 우리 인류 초기와 거의 비슷하다 이렇게 주장을 할 수가 있는 게 알탐이라 뭐 동굴 벽화 이런 거 그렸을 거 아닙니까? 네네. 그때 그 그린 사람이 과연 땅 따먹기를 안 했을까? 돌이나 이런 걸로 분명히 땅 따먹기 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뭐 호모 루덴스라고 저희가 표현을 쓰잖아요. 유희의 인간이라는 표현을 그렇죠. 쓰는 것처럼 유희는 본능인 거죠. 실제로 알탐이나 동굴벽화를 잘 보시면 이렇게 동물이 다리가 4개가 8개로 보이는 게 있어요. 아. 움직임을 그렸다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그때 사실은 그 그림의 목적은 많은 동물을 잡기 위한 목적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염원을 담은 거죠. 예술의 예. 기능이 그땐 그랬었고 그랬던 것처럼 그때 따지면 그 동물을 잡기 위해 그 벽에 얼마나 많은 화살과 돌을 던져봤겠어요. 그것도 하나의 어떤 생존이긴 하지만 즐기기 위한 게임처럼 했을 수도 있는 네. 거죠. 그렇게 따지면 우리는 플레이라고 하는 것을 인류 문명사 처음부터 지금까지 쭉 하고 있고 그 매체가 바뀌어서 땅 따먹기에서 네. 지금은 이제 게임, 뭐 디지털 기기가 된 거죠. 그런 차원으로 본다면 당연하게 게임을 안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예. 물론 매체가 앞으로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으나 지금 온라인 게임, 모바일 게임이 지금의 가장 즐거운 게임, 플레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된 것과 마찬가지로 조금 변화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인간의 본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디지털 아카이브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저희가 초창기에 이제 인터넷을 썼을 때 다음 메일 이런 거 많이 썼잖아요. 그리고 네이버만 하더라도 한가인 씨가 처음 나와서 뭐 지식인 이런 거 할 때 모자에 이렇게 날개 달린 네이버의 그 초기 화면이 지금도 생각이 나거든요. 네. 근데 그 화면을 지금 네이버에서는 볼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네이버나 다음만 하더라도 초창기에 그 메인 화면과 지금의 화면 이렇게 비교해 볼 수 있는 뭐 일종의 연대기 같은 거 이런 것도 충분히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잘 안 돼 있더라고요. 대부분 다. 물론 그렇죠. 네이버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저희가 컴퓨터 하드웨어 역사 수집할 때 보면 삼보 같은 경우가 우리나라 최초의 PC 라인을 가지고 있는데 예. 그걸 다 취득할 수가 없었어요. 아하. 네, 그런 아쉬운 점이 많이 있고요. 거기 창업주분도 안 가지고 계시는가 보죠? 하나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는 있는데요. 이제 그걸 저희한테 줄 수는 없으니까. 그러겠죠. 네, 그리고 예. 실제로 아마 지금도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실 텐데 저희가 못 찾고 있는 거겠죠. 근데 그런 예. 것들을 잘 모아서 보여주고 서로 나눌 수 있고 연구하는 건 되게 필요할 것 같아서 예. 앞으로 좀 그런 노력들은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아카이빙이라고 하는 게 단순히 자료를 모으는 게 아니라 그걸 나중에 후대가 잘 활용할 수 있게 목록화하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 박물관의 역할이 조금 있을 것 같고요. 예. 디지털 아카이빙은 우리 모든 분야의 숙제이자 화두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예. 아니 그러면 애청자분들은요 이런 생각도 하실 거예요. 넥슨 컴퓨터 박물관 가고 싶은데 위치가 제주잖아요. 이게 쉽게 갈 수 있는 곳이 아니죠. 비행기 타야 되니까. 혹시 우리나라 다른 지역에 박물관을 만들 계획은 없으신지 이게 좀 궁금하거든요. 뭐 아직 계획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건 없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제주 멀다고 하셨는데 실제로 여기 지금 양재동이잖아요. 예. 제 집이 종로구거든요. 아, 여기서 오는데 지금 1시간 15분 걸렸어요. 1시간 15분밖에 안 걸리나요? 사실 실제 택시를 타서 1시간 15분이고 아마 버스 타고 전철 탔으면 1시간 한 40분은 걸렸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제주까지 1시간이면 충분해요. 물론 공항에 대기 시간이 있긴 하지만. 그러니까요. 요즘은 뭐 하루 코스로 오시는 분도 많이 있고요. 예. 뭐 그냥 서울에서 약
약간 수원 정도 가는 느낌으로 오시는 것도 그렇게 아하. 시간적으로 큰 부담은 되지 않아요. 그리고 예. 저희가 제주에 있기 때문에 사실 조금 더 많은 청소년 어린이들과 만날 수 있는 장점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저희가 음. 여기 이거 똑같은 거 어디 더 만든다라는 의미보다는 그냥 충분히 오실 수 있는 거리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실제로 박물관 홈페이지에 가면 360도로 박물관을 체험할 수 있는 홈페이지 따로 구축이 되어 있어요. 거기 보시면 인터랙션도 가능해서 게임도 몇 가지 해볼 수 있거든요. 예, 예. 그런 걸로 한번 해보시고 혹시 좀 더 자세히 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제주 날라오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제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적으로는 되게 멀게 느껴지지만 시간적으로 따졌을 땐 그렇게 먼 곳이 아니어서 예. 그냥 국내 여행 한번 더 오신다 생각하고 오시면 자연과 예. 함께 박물관도 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저희가 중요한 걸 안 여쭤봤어요. 검색을 해보면 바로 나오기야 하겠지만 또 귀찮아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니까요. 제주의 위치 정확하게 얘기해 주시고요. 그리고 입장료가 또 따로 있는지 이것도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제주 시내 근처에 있고요. 공항에서 한 10분에서 15분 정도면 충분히 올 수 있는 거리여서 되게 가깝네요. 네, 공항에 오고 가면서 들리실 수 있는 예. 아주 좋은 최적의 장소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 박물관이긴 하지만 저희가 이제 워낙 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컨텐츠도 계속 바뀌고 운영 인력들이 되게 많다 보니까 입장료를 안 받을 수는 없고요. 예. 입장료를 받고 있어서 부담이 좀 되실 수는 있겠으나 와서 보시면 입장료 이상의 가치를 가지고 가실 수 있지 않을까 네, 기대를 하고요. 예. 실제로 제주 도민분들이 아닌 분들은 예. 성인은 8,000원, 예. 네, 어린이는 6,000원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혹시 경불진 애청자분들한테는 할인해 주실 의향은 없으신가요? 제주 도민분들이 계시면 50% 할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저희 애청자는 아직 안 되는군요. 그리고 이 박물관의 스낵 코너라고 해야 되나요? 카페테리아에 가면은 네. 아주 꿀재미가 있는 게 키보드 그리고 마우스 형태의 빵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키보드 와플? 모양은 와플이고요. 마우스는 빵이고요. 그런 게 있군요. 그런 게 있어요, 진짜. 제가 나름 전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키보드 와플 검색하시면 저희가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요. 그래요? 약간 시그니처 메뉴 같은 거고 재밌게 보세요. 그래서 카페 이름 제가 인트예요. 그 정수 인티저라고 하는 것을 따온 거고요. 예. 키보드 와플 같은 경우는 이제 워낙 저희가 이제 컴퓨터 좋아하시는 분이 많이 오시다 보니까 어떤 제품의 키보드인지도 맞추시고 가시고요. 그래요? 네, 저한테 왜 이게 없냐고 꾸짖고 가신 분도 하나 계시고요. 한 분 계시고요. 예. 그리고 키보드와 마우스가 각각 회사가 달라요. 그런 거 찾아보는 재미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렇군요. 거기까지는 생각 못 했는데. 왜 이렇게 맛있지? 저는 그 생각만 했는데. 그렇죠. 그러면 저희 경불진 애청자분들한테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으신 이야기가 있으시면 부탁드릴게요. 실제로 박물관을 만들면서 그런 생각을 좀 했었어요. 결국 우리가 일상으로 컴퓨터가 들어온 지가 한 40여 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빠르게 삶을 변화시키고 있을까? 단순하게 어떤 기계의 역할만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무언가 우리의 삶을 가장 빠르게 변화시키고 있는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컴퓨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는 컴퓨터가 인간과 어떻게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변화들을 만들어가고 있는 거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컴퓨터만 보는 것이 아니라 컴퓨터의 가장 기술적 발전을 이끌어왔던 게임의 문화와 역사를 같이 보면서 우리 일상에서의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는 기술들을 조금 체험하고 거기서 앞으로 미래가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 상상할 수 있는 창 같은 역할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의 박물관을 만든 거기 때문에 혹시 오시게 된다면 그런 것들을 통해서 앞으로의 미래를 조금 더 예측할 수 있는 그래서 부모와 자녀가 함께 상상해 볼 수 있는 그런 공간이었으면 좋겠고요. 아까 제가 서두에 60만 명 정도가 왔다 가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진짜 박물관으로서 너무 감사한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오시지 않았다면 저희가 지금까지 운영이 될 수 없었고 그분들의 다양한 피드백을 받아서 지금도 변화하고 조금씩 나아지는 공간이 되게 노력하고 있으니까 한 번 오셨던 분들 그만 오시지 마시고 저희도 1월, 2월에 약간 리뉴얼도 하고 하니까 좀 관심 있게 봐주시고요. 조금 더 코딩 교육 관련해서 나눌 수 있는 부분들도 찾아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심 가지시고 앞으로 제주 오시는 경우가 있으시다면 박물관을 꼭 한번 와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갔다 와서 드리는 말씀이잖아요. 확실히 절대 후회하지 않는다. 그리고 또 관람이 끝나신 다음에 그 옆에 또 수목원이 있죠? 네. 수목원에서 또 가족들과 함께 산책도 할 수 있고
그렇죠. 최고의 코스입니다. 저희가 수목원 가시는 길에 보면 박물관만 있는 게 아니고요. 제가 네오프릴 회사 같이 내려와서 총 사옥이 3개가 더 있고요. 예. 옆에 어린이집까지 있어요. 그래서 혹시 IT 기업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냥 이렇게 분위기만 밖에서 보셔도 젊은 친구들이 어떻게 일하는지 아실 수 있으니까 네, 한번 쑥 둘러보시는 것도 재미가 있으실 것 같아요. 예, 이직 고민까지 해결할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어린이집이 저희가 상가타 어린이집인데 아주 좋아요. 아, 그렇군요. 예, 제주에서 이직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꼭 들려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아이고, 이직률을 가장 떨어뜨리는 최고의 툴이 바로 어린이집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예. 어린이집 만족도가 제일 높고요. 특히 제주가 출산율이 높아서 맞아요. 저희 네오플 직원들이 한 500여 명쯤 되는데 네. 출산율이 아주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공기가 좋으니까. 맞아요. 아니 그리고 반문화가 없어요. 예, 아니 부부 사이에 정도 더 돈독해지고. 아니 반문화가 없다고 저희가 이제 제일 좋은 건 제주 살면서 전 그건 것 같아요. 실제로 제주에서는 회식을 하면 2차가 10시에 끝나요. 그러니까 서울보다 훨씬 이제 교통체증도 없고 업무도 예. 빨리 끝나기 때문에 2차를 먹으면 10시에 끝나서 집에 가면 뭐 늦어도 10시 반인 거예요. 그러네요. 서울은 2차까지 하면 거의 12시에 돼야 집에 가는데 다음 달이죠 보통. 네, 그러다 보니까 확실히 약간 재충전도 잘 되고 좀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능률은 좀 많이 오르는 것 같아요. 그렇죠. 출산율이 높은 이유가 그렇군요. 있어요. 예. 예, 저희가 오프닝에서요, 넥슨 컴퓨터 박물관이 제주 여행 마니아들의 성지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서 뭔가 보물이 있을 것이다. 근데 제가 최 관장님 얘기를 들으면서요, 2가지 보물을 발견한 것 같아요. 하나는요, 여길 가게 되면 세대 공감을 할 수가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열정적인 최 관장님과 직원들. 진짜 멋진 보물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제주 여행 갈 때 제주도에서 뭐 한라산이나 맛집이나 이런 것만 찾지 말고요, 넥슨 컴퓨터 박물관 꼭 들리셔서 보물들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절대 후회하지 않는다니까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뭐 겨울 여행 준비하시는 분들 뭐 동남아나 이런 데도 좋지만요, 제주도 가셔서 거기서 세대 공감도 느끼시고요, 신흥정 배우 닮으신 관장님도 보시고요, 진짜 일석이조, 삼조, 사조가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꼭 들려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절대 동의하지 않아요. 아니 그 기대 갖고 오시면 절대 안 됩니다. 저희 직원들은 되게 친절하고 설명 잘해주시니까 궁금한 점 있으면 물어보면 괜찮은데 저는 아닙니다. 얼굴이 빨개지신 것 같아요. 그러면 빨리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긴 시간 동안 귀한 말씀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최 관장님은 내년에도 저희 방송에 또 한 번 나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언제든지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완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트 2첩, 댓글 남기기, 계좌 후원 등 다양한 방법으로 힘을 보태주세요. 계좌 정보는 경제브리핑 팟빵 공지 코너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응원, 콘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이 NXC의 대표이신 김정주 대표님, 이분과의 관장님과의 첫 인연, 이게 제일 궁금하거든요. 제가 미술관에서 일할 때 오프닝에서 몇 번 뵀었고요. 네, 제가 이제 일반인들한테 설명하는 걸 보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본인도 궁금하시니까 와서 이거 무슨 작품이냐, 어떤 이야기를 하냐 물어보기도 하셨고, 이런 인연이 조금 있었고요. 예. 제가 이제 몸이 좀 안 좋아서 쉬려고 제주에 가 살아볼까라고 고민하고 있을 때 제주에 놀러 갔었어요. 갔는데 그때 어떻게 누구를 통해서 넥슨이 컴퓨터 박물관을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담당자분이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해볼 생각이 있냐, 제주 내려와 볼 생각이 있냐라고 해서 하게 됐고, 실제로 아마도 컴퓨터를 전공하지 않고 제가 IT 쪽의 업계에 몸담고 있지 않은 사람인데 저한테 박물관을 맡길 때는 무슨 이유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계속해서 했고요. 예. 그때부터 온라인 게임을 조금 계속 좀 열심히 봤어요. 그 전까지는 잘 모르다가 사실 넥슨이 이렇게 큰 회사인지도 잘 몰랐어요. 내려갈 때만 하더라도 열심히
꼼꼼히 보다 보니 제가 이때까지 알아왔던 현대미술 작품들과 되게 비슷한 맥락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온라인 게임을 이런 식으로 좀 보여줄 수 있는 방식이 있다면 단지 산업적 측면이 아니라 어떤 하나의 작품으로서 아니면 거기에 어떤 뭐 기술적, 문화적 배경이 되었던 그런 것들을 조금 유물처럼 보여주면 어떨까, 기술들을, 그런 생각을 같이 하게 되어서 그런 것들을 조금 박물관에 담고 싶었어요. 그리고 특히 거의 전 세계가 마찬가지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 공간들은 되게 많아요. 뭐 미술관, 박물관, 무슨 문화회관, 뭐 문예회관 많잖아요. 공간들은 많은데 거기 안에 프로그램들이 지속적으로 돌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건물 짓기는 예산 따기는 쉽지만 프로그램을 돌리는 건 다른 비용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인력도 많이 필요하고, 근데 그런 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개관 전부터 다양한 프리 프로그램들을 시작해서 그것들을 박물관에 많이 넣었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기회를 주실 수 있는 분이 지금 생각해 보면 김정주 대표님이었기 때문에 저런 사람한테 기회를 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단순하게 온라인 게임에서는 하시지만 그것만 보고 계신 분이 아니잖아요. 뭐 문화예술도 되게 좋아하시고 관심도 많으시고 이러다 보니 다른 방식의 어떤 박물관을 조금 생각해 보지 않으셨을까 생각이 들고, 정말 우연한 기회에 제주 놀러 갔다 만나게 되면서 시작된 인연이긴 하지만 저한테는 정말 제 일생의 가장 큰 경험이라고 할 수 있죠. 아니 김정주 대표님이 관장님 딱 보자마자 믿음이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면요, 멋진 배우 그분이랑 너무 닮으셨거든요. 누구요? 아유, 아까 얘기했잖아요. 신은정. 그 카이스트에도 나오고 미생에선 신 차장님으로 나오셨던 분. 아, 신차 장기 렌터카 그 신차장? 아니, 그거 말고요. 신 차장으로 직접 나오셨던 분. 그 멋진 배우 있잖아요. 아, 그 박성웅 씨 와이프분. 그렇죠. 박성훈 PD 말고 박성훈 배우. 와이프분. 그분이랑 너무 닮으셔서 믿음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절대 동의하지 않고요. 오디오기 때문에요. 네, 절대, 애청자분들도 그냥 검색하면 나오기 때문에 절대 동의하지 않고요. 그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뭔가 되게 어려워 보일 수 있고 되게 난해해 보일 수 있고 이거 뭐야 싶은 미술 작품을 설명하는 모습을 좋게 봐주시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저는 사실 미술이나 예술이 일상과의 경계가 없어야 진정한 예술로서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작가들은 물론 어려운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어려운 화두를 던질 수도 있겠지만 그거를 큐레이터나 에듀케이터가 미술관에서 일반인들과 만나면서 일상과 접목해서 풀어주는 방식이 되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온라인 게임도 마찬가지, 컴퓨터 역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의 뭐 신뢰를 가지셨다면 그 부분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아니 신은정 배우도 드라마에서 그렇게 잘 설명을 하거든요. 동의할 수 없습니다. 넥슨 컴퓨터 박물관을 일단 김정주 대표님께서 이런 박물관을 세워서 나는 이런 거를 좀 하고 싶다, 이런 취지의 관장님이 좋습니다 뭐 이렇게 동의를 하셔서 합류를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 취지가 뭘까요? 좀 사실은 저도 이제 들어와서 느낀 건데 그 김정주 대표님이 보통 이렇게 뭐를 같이 하자 혹은 해볼까라고 얘기를 하실 때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라는 방향 제시를 먼저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경제 브리핑 불편한 진실이 여러분의 확실한 두통 치료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경제 뉴스가 연예 뉴스처럼 쉽게 들리는 그날까지. 경제 브리핑 불편한 진실. 경제 브리핑 불편한 진실 12월 25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박 PD는 제주하면 떠오르는 게 뭔가요? 성산일출봉. 그리고 또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효리네 민박. 좋죠. 근데 요즘은 제주 여행 매니아들의 최고 성지가 따로 있다고 해요. 성지요? 그렇죠. 볼 것 많은 제주에서 이것만큼은 놓쳐서는 안 된다, 뭐 이런 곳이 있대요. 성지면은 성박물관? 그런 거 말고요. 특히 여기가요, 얼마 전에 알쓸신잡이라는 프로그램 있죠. 거기도 나와가지고 유명해진 곳이라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넥슨 컴퓨터 박물관. 그렇죠. 그런데 도대체 넥슨 컴퓨터 박물관에 어떤 보물이 있길래 제주여행 매니아들의 성지로 떠올랐을까요? 그래서요, 오늘 저희가 귀한 분을 모셨죠. 성탄절에 어울리시는 분, 최윤아 관장님을 모시고요. 저희가 아까 던졌던 궁금증 하나하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뭐 개인적으로 몇 번 뵀었죠.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서울까지 와주셔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애청자분들이 굉장히 궁금해하실 거예요.
넥슨 컴퓨터 박물관에서 관장을 하시는 분은 어떠한 경력이 있을까? 박물관인데 컴퓨터가 앞에 붙잖아요. 네, 우리나라에 아직 컴퓨터 박물관이 없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제가 컴퓨터 박물관에서 일을 하고 있다고 하면 컴퓨터를 전공한 줄 많이 아시더라고요. 물론 관련된 전공을 하긴 했지만 실제로 업으로는 그렇게 컴퓨터 관련 일을 한 적은 없고요. 예. 저는 좀 미술관에서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경력을 가지고 사실 미술관, 박물관, 뭐 영어로는 뮤지엄이랑 똑같이 부르잖아요. 예, 예. 어떻게 보면 유물을 전시하는 곳 혹은 작품을 전시하는 곳으로 볼 수 있는데 그런 경력을 가지고 제가 컴퓨터 박물관을 만든다고 하셔서 제주에 내려와서 박물관을 만들게 됐고요. 예, 예. 원래 사실 처음에 전공했던 거는 교육공학과예요. 거기서 예전에 제가 학창 시절에 도스로 프로그래밍을 하고 뭐 이런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 왔고요. 그 이후에는 사실은 이제 서양화 전공 그리고 뮤지엄 에듀케이션 전공을 좀 여러 가지 전공을 하면서 다양한 경험들을 할 수 있었던 게 컴퓨터 박물관을 만들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도스로 프로그램 짜시면서 서양화까지 그릴 수가 있나요? 물론 시기적으로 되게 한 10년 예. 정도의 그 공백이 있긴 하고요. 예. 미술관에서 교육 일을 처음에 시작을 하면서 전문성이 조금 필요하겠다 싶어서 교육 전공만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되게 제한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예, 미술 씬을 좀 알고 싶어서 실제로 작가들을 좀 경험하고 싶고 이래서 실기를 전공하게 됐고요. 하다 보니까 또 약간 갈증이 나는 거예요. 그럼 미술관, 박물관에서의 교육은 무엇일까? 그냥 학교에서의 교육과는 다를 것인데 예. 생각을 해서 그 전공을 또 하게 됐죠. 예. 네. 아까 교육공학을 전공하셨다고 하는데요. 저희 애청자분들 중에는 교육공학이 도대체 뭐 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쉽게 말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을 컴퓨터를 통해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부터 시작해서요. 교육을 조금 과학적으로 접근한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쉽게는 아까 말한 프로그램처럼 교육적 어떤 도구나 수단을 만드는 것도 시작이 될 수 있고요. 예. 그 이외에도 어떻게 하면 공학적으로 학습 효과를 높일 수 있을까를 연구하고 준비하는 곳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럼 관장님 예전에는 저는 미술 쪽을 워낙 잘 몰라서 근데 이렇게 지나다니다 보면 볼 수 있는 미술관들 있잖아요. 네. 삼성에서 하는 호암 미술관. 네. 그리고 서울 시립미술관. 네. 그럼 이런 미술관에서도 일을 하셨던 건가요? 네, 그런 비슷한 곳에서 일을 했고요. 네. 저는 실제로 동시대 미술이라고 하는 지금 보시면 아마 미술관에 가서 이게 무슨 작품이야 라고 하는 어려운 작품들을 일반인들 설명하고 교육 프로그램으로 만드는 일들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동시대 미술이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작가들이 어떻게 사회를 바라보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작품들을 조금 쉽게 일반인들이나 학생들이 볼 수 있게 만드는 역할들을 주로 했었죠. 보통 큐레이터 그 역할을 하신 건가요? 네, 큐레이터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예. 구분이 좀 애매하긴 한데 큐레이터 혹은 에듀케이터 이런 표현을 쓰죠. 사실 가장 궁금한 거는 이제 넥슨의 지주사인 NXC 네. 아마 다른 분들도 그런 얘기를 하실 것 같은데 같이 일해보신 분들은 예. 놀러와 예를 들면 와서 구경해 얘기해볼까 만나자 이런 건 잘해주시지만 그 이후에 만약에 하게 됐을 때 방향성을 만드는 거는 그 팀이 만들게 주시는 것 같아요. 기회를. 그래서 저희도 되게 우여곡절이 많았어요. 제가 이렇게 박물관에 관장을 맡으려고 갔던 것도 아니고 예. 박물관을 만드신다고 해서 조금 도움이 될까 제주에 가고 싶었으니까 약간 그런 것이 맞아떨어진 건데 실제로 일을 해보니 처음부터 난 이런 박물관을 만들고 싶어요라는 제안을 전혀 주시지 않았어요. 지금 돌이켜보면 저희끼리 맨날 회의하고 하면서 이거 어떨까요? 이거 어떨까요? 했을 때 사실 피드백이 바로바로 오지도 않았고요. 한참 동안 고민해서 만들어 놓았을 때 조금 코멘트 주시면 좀 바꾸고 약간 이런 시간들이 좀 오래 있었고 그러면서 알아서 만들 수 있는 기회 털을 주시는 것 같아요. 나중에 제가 들은 얘기 중에 되게 인상 깊었던 거는 하다가 못하면 문을 닫을 수도 있는 거고 우리가 안 해본 일을 하는 것이니 네가 할 수 있는 만큼 너희 팀이 할 수 있는 만큼 하는 게 맞지 않겠냐. 예. 도전을 하되 망한다고 걱정하지 말고 할 수 있는 만큼 잘 해봐라. 약간 이런 뉘앙스의 메일을 한번 주셔서 사실 마지막에 되게 힘들 때였거든요. 예. 그때 그게 되게 치열업이 많이 됐어요. 그래서 한번 해보다 망하면 어때 정말 할 수 있겠다. 그래서 한번 끝까지 가보자. 약간 이런 중간에 시기들이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나중에 저희가 이제 프레스 기자간담회
했잖아요. 되게 크게 했는데 그때 거의 15년 만에 첫 공식석상 등장을 대표님 해주신 네. 거예요. 아, 그랬었죠. 네, 그래서 저는 그것도 몰랐어요. 그렇게 잘 안 나오시는 분이라 하더라고요. 너무 감사하게 예. 와주셨고 그때 설명할 때 저도 그걸 듣고 사실은 좀 이렇게 했는데 예. 뭐였냐면 그때 말씀하신 것 중에 자기는 컴퓨터를 당신은 처음으로 교보문고에서 책을 검색하면서 컴퓨터를 만나게 됐고 그게 너무 재밌어서 아침 일찍 교보문고를 갔었다. 그러니까 우리 박물관을 통해서도 젊은 친구들이 와서 수학여행으로 가장 많이 오는 곳인데 이렇게 놀지만 말고 한두 명이라도 영감을 받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예, 그래서 예. 그거 보고 저희가 만들었던 방향성에 틀리지 않았구나. 약간 확신을 느꼈던 그러니까 오히려 방향성을 먼저 주시기보다는 나중에 저희한테 확신을 주셨던 그런 분인 것 같아요. 아유, 저희도 조직 생활 오래 했잖아요. 20년 좀 안 되게. 그렇죠. 근데 왜 우리는 망해도 좋으니까 해봐. 이런 사람을 한 번도 못 만났을까? 아니 그래도 제가 항상 박 PD한테 네. 얘기해 주잖아요. 망해도 괜찮으니까 해보라고. 저희가 이랬던 사람은 야 망하면 네가 책임져. 이런 사람들밖에 없었어. 보통 그랬었죠. 아무튼 이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오프닝에서 얘기 드렸던 넥슨 컴퓨터 박물관이 제주 여행 매니아들의 성지가 된 것 같아요. 근데 아직까지도 넥슨 박물관 못 가보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사실 아직 많이 모르세요. 이제 우리가 게임 회사에서 만든 박물관이다 보니까 뭐 국공립 박물관처럼 홍보를 막 이렇게 하거나 이러진 않는 상황이고요. 예, 그러다 예. 보니까 또 제주란 지역적 한계도 있고요. 그래서 2013년에 개관을 했는데 이제 만 한 4년 반 정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박물관으로 치면 이제 걸음마를 막 했다고 보실 수 있거든요. 예. 근데 다행히도 그 중간중간에 사건들이 많았잖아요. 뭐 세월호 사건, 무슨 뭐 메르스, 맞아요. 뭐 촛불 시위 많이 있었지만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60만 명 정도가 다녀갔을 정도면 와. 사실은 이렇게 작은 회사에서 만든 박물관 치고는 나쁜 성과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컴퓨터 박물관이랑 붙다 보니까 아무래도 일반인들이 오기엔 조금 장벽들이 있는데 이제 보통은 이제 자녀분들이 가자고 하거나 남편분이 가자고 해서 많이 오세요. 그렇죠. 오셨다가 뜻밖의 꿀잼이란 멘션들을 많이 달아주시거든요. 예, 그래서 예. 이게 이런 거구나라는 것들을 느끼는 일반인들이 많아지면서 좀 예. 관람객이 늘고 있고요. 가장 고무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은 실제로 학교 단체들이 많이 와요. 저희가.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김정주 대표님이 학생들이 제주도에 놀러 와서 한 번씩 보면 좋겠다 말씀했던 것처럼 그런 순환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수학여행을 오거나 놀러 학생 단체 혹은 뭐 IT 기업의 워크숍들로 많이 오기 시작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이런 이제 60만이라는 숫자를 많이 채워주고 계셔서 되게 고무적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하긴 부모 입장에서도 그렇고요. 학교에서 수학여행 코스를 짜는 분이 계실 거 아닙니까? 네. 필히 넣어야 될 것 같아요. 넣어주시면 좋죠. 교육 프로그램도 많고 사실은 예. 지금도 진로교육 프로그램 그러니까 IT 쪽이 나가에서 나오는 그 총알 나가는 소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소리가 그 80년대 서울을 묘사하는 대표적인 소리였던 거예요. 그래요? 황지우 시인이 서울을 묘사할 때 예. 의성어로 뿅뿅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면서 저희가 모든 오락기의 사운드는 의성어는 뿅뿅이 된 거죠. 네. 그렇군요. 아니 이렇게 게임뿐만 아니라 거기 가서만 볼 수 있는 컴퓨터도 있다면서요. 가장 많이들 좋아하시는 건 애플 원이라고 하는 그렇죠. 컴퓨터고요. 그게 지금 우리가 이렇게 퍼스널 컴퓨터라고 하는 걸 쓸 수 있게 된 첫 번째 PC 중에 하나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알고 있는 이제 애플이라고 하는 회사가 만들어졌던 계기가 됐고요. 그래서 76년에 만들어진 컴퓨터인데요. 그때는 이제 마더보드 이제 초록색 판만 팔았고요. 그걸 그렇죠. 이제 파는 곳에서 뭐 튜닝을 하거나 이제 뭐 입력 장치를 붙이거나 해서 이제 사용했던 거죠. 근데 그게 그 당시에 한 200대 정도가 만들어졌고 그 예. 차고에서 한 땀 한 땀 만들었다는 이제 전설의 마더보드인 거죠. 네, 워즈니악과 잡스의 친구들이 모여 차고에서 한 땀 한 땀 만들었던 거고 그 중에 한 50, 60대가 지금 남아 있어요. 근데 작동이 되는 건 5대 정도밖에 없고요. 그 중에 하나가 저희 박물관에 있는 겁니다. 작동이 되는 거군요. 네, 저희 작동이 되고 있고 실제로 저희가 이제 작동하는 모습을 유튜브에 올려놨어요. 김정주 대표님이 직접 플레이하십니다. 그럼 그 애플 원 그럼 40년이 넘은 컴퓨터인데 한 땀 한 땀 차고에서 만들었잖아요. 네. 그럼 지금 넥슨 컴퓨터 박물관에 있는 그 애플 원에 잡스의 손길이 가 있겠네요? 그렇죠.
네. 오. 그래서 그것도 이제 요즘 뭐 관심들이 많아지셔서 뭐 경매에 나오면 얼마다 이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 예. 자세히 보시면 이제 중간에 고쳤냐 안 고쳤냐 원본 그대로냐에 따라 차이가 되게 많이 있어요. 아, 그런 그거 따져야 되는군요. 네, 그런 것도 있고요. 그 이후에 애플사에서 나온 그 컴퓨터들을 보시면 일련 번호가 적혀져 있는데 네. 그거에 따라 또 차이가 좀 있기도 하고요. 그런 게 소장품의 가치를 약간 좌우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군요. 이게 뭐 좀 죄송한 질문이긴 한데 그럼 그 애플 원은 어떻게 얻으신 거예요? 제가 너무 운 좋게 박물관 만들기 1년 전인가 예. 워즈니악을 만났어요. 그 유명한 워지니악을요. 그러니까 워즈니악이 제주도에 이제 포럼에 참석하러 왔는데 예. 제가 약간 이런 표현을 써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무대뽀거든요. 예. 저는 약속이 전혀 없이 제가 그때 그 당시 박물관을 준비하면서 애플원을 제가 취득할 수가 없으니까 복각하려고 막 정말 애를 많이 쓰고 있었어요. 예. 근데 한 세 차례 좀 실패를 한 거예요. 그래서 예. 막 좌절하고 있었는데 예. 워즈니악이 제주에 온다는 소문을 들은 거죠. 아하. 제가 이제 복각한 걸 들고 실패했지만 예. 그걸 들고 막 갔어요. 예. 그래서 만났더니 선뜻 그 자리에서 예. 다른 약속을 밀치고 저를 만나주더라고요. 제가 와하. 너무 놀랐다고 제주에서 예. 이걸 볼 수 있다니 하면서 그렇죠. 제가 물어봤더니 복각이 안 된다 하더라고요. 지금 아. 나오는 그런 이제 부품들로는 그 당시 걸 재현할 수가 없다고 해서 네. 그 자문을 받고 고민하다가 이제 너무 운 좋게도 박물관 개관 직전에 소도비 경매에 이 애플원이 등장을 한 거예요. 근데 너무 좋은 상태로. 그래서 그걸 저희가 직접 가서 경매에 참여해서 취득을 한 거죠. 죄송하지만 얼마에 참여하셨는지 물어봐도 되나요? 이제 소장품은 일단 유물이니까 가격으로 따지긴 어렵고요. 예. 뭐 검색해 보시면 최근에 경매 가격들은 좀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소더비면은 뉴욕인가요? 네, 뉴욕 소더비 경매입니다. 그럼 관장님이 직접 가셔서 제가 그때 저는 못 가고요. 저희 이제 직원이요? 네, 가서 해주셨고 저는 이제 실시간으로 볼 수 있거든요. 경매의 모습을 보고 통화하면서 얘기하면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얼마 이상 치르면 안 된다? 뭐 그런 건 없고요. 그러면 실제로 그 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네. 뭐 나는 100만 불 네. 그러면 다음 사람이 120만 불 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땅땅땅 해서 저희가 가져오는 거고요. 그렇군요. 네, 직접 그게 이제 경배를 하기 전에 다 컨디션을 보여줘요. 모든 작품들도 그렇고 유물도 그렇고 그러면 가서 확인을 다 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애플원이고 작동이 되고 어떤 것이 구성되어 있는지를 다 봐야 되거든요. 그걸 다 보고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서 가치가 있다고 하면 제가 경매에 참여를 하는 거죠. 근데 그게 너무 좋은 상황이었어요. 그 컨디션이. 그래서 당연히 저희는 참여를 했고 전 실시간으로 보면서 막 밤에 정말 새벽에 소리를 막 질렀죠. 너무 기뻐서. 제가 알기로는 넥슨 박물관에 있는 그 컴퓨터 게임 회사 쪽으로 진출하고 싶은 친구들이 많이 있으면 사실 모르잖아요. 뭐 프로그래머 혹은 디자이너 많이 알면 뭐 e스포츠 정도 알고 있는데 그거 이외에 할 수 있는 게 되게 많거든요. 그런 것들을 알려주는 진로 교육 프로그램 무료로 진행하고 있어서 미리 예약만 하시면 언제든지 그런 체험들을 하고 가실 수 있게 구성이 되어 있어서 학교 단체가 와주시면 사실은 그 아이들 나중에 꿈을 가질 때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아까 부모와 자녀가 같이 오는 경우도 많다고 했는데요. 그러면 이제 세대 공감이 이루어질 것 같은데 어떤 전시물이 있길래 그런 세대 공감까지 이루어질까요? 뭐 전시물 하나를 뽑긴 되게 애매하고요. 구성 자체가 저희가 모두 체험을 할 수 있게 거의 구성이 되어 있어요. 다른 박물관들은 이제 만지지 마세요라고 하고 체험존이 따로 있는데 저희는 모든 컴퓨터와 기기를 거의 다 만질 수 있게 만들어 놓은 프로그램들이 많아서 하다 보면 옛날 컴퓨터, 옛날 게임부터 최근의 기기와 최근의 게임까지 해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모님들은 본인이 즐겼던 게임들을 같이 자녀분들과 하면서 옛날 얘기를 할 수 있고 또 반대로 아이들이 좋아하는 게임을 하면서 또 부모한테 그걸 알려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가장 좋은 거는 그거예요. 저희가 이제 보면 보통은 집에 있다면 게임을 할 때 부모님들이 그만해라는 표현을 제일 많이 쓰고 나가자 할 텐데 박물관이다 보니까 기다려주시고요. 같이 해주시고 같이 얘기를 나눠주고 같이 즐거워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게임에 대한 인식을 조금씩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런 차원에서 이제 컴퓨터의 역사와 함께 게임의 역사를 다루고 있는 부분들이 좋은 시너지를 내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이런 경우도 있을 거예요. 부모가 너무 하고 있는데 애는 가자고 오히려 반대인 경우도 많을 것 같은데요. 네, 많아요. 가장 좋은 예가 여성들한테는 저도 그렇지만 제가 학창 시절에 오락실 문화가 이제 한참이었는데 오락실을 가는 것 자체가 약간 이게 조금 부모님한테 죄가 되는 약간 그런 마음을 가질 때여서 제가 좋아했던 겔라가 게임을 한껏 못했거든요. 버블버블도 그렇고 너무 하고 싶은데 시간 제한이 늘 있었고 가면 약간 무서운 오빠들이 늘 있잖아요. 막 자 쓰고 있는 오빠
오빠들이 있거든요. 예, 그러면 저희 박 PD가 그랬어요. 네, 그 자가 제일 무서웠어요. 아무튼 너무 오래 하시니까. 근데 그런 오빠들이 있는 곳이어서 좀 가기 어려웠기 때문에 그 로망은 있고 해보고 싶었는데 많이 예. 못 해본 거예요. 그래서 한 40대, 30대 부모들이 와서 본인들이 막 아케이드 게임을 하고 있을 때 자녀가 다른 데 가고 나가자고 막 하면 막 밀치세요. 너 먼저 가. 너 딴 거 해. 이러는 분 볼 때 예. 그래, 그냥 게임은 즐기는 것이고 세대 공감이 되는 것이고 그냥 그렇죠. 본성 같은 거고 맞아요. 누구나 즐길 수 있구나라는 것들을 체감할 수 있어요. 예,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지하 1층 그 오락실 체험관이잖아요. 아케이드 게임이라고 하지만 오락실이라기보다는 예. 스페셜 스테이지라고 봐주시고요. 만지는 스페셜. 추억의 오락실이라는 이제 아하. 부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제가 거기 갔을 때 감동했던 게 제비우스 이 게임이 있어요. 제비우스 추억의 이름이네. 정말 80년대 초반에 나온 게임이거든요. 그거 저 잘했었는데요. 예. 그리고 뭐 저희는 갤러그라고 했었거든요. 예. 갤라가가 네. 이제 뭐 네. 정식 발음이긴 한데 네. 그런 갤러그. 너구리도 본 것 같고요. 네, 너구리도 있어요. 너구리. 아주 그 80년대 초반에 있었던 게임들이 그대로 예.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케이드 게임은 어떻게 보면 실제로 컴퓨터가 일상으로 들어오게 만들어졌던 사실은 첫 발자국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저희 이제 스페셜 스테이지에 가시면 세계 최초의 아케이드 게임, 물론 망했던 아케이드 게임, 그리고 그 이후에 상업 성공을 거두었던 아타리 게임 등을 보실 수 있고요. 예. 그거 이외에 지금 뭐 제비우스, 갤라가 말씀하신 것들이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시장이 형성이 됐던 거죠. 그래서 뭐 예. 캐주얼 게임, 슈팅 게임, 무슨 뭐 그런 식의 장르들을 많이 나눌 수가 있어서 체험할 수 있게 저희가 다 구성을 해놨고요. 예. 실제로 저희가 이제 슈팅 게임이라고 하는 게 되게 대중적이잖아요. 그렇죠. 슈팅 게임의 역사만 쫙 보면 어떻게 보면 과학의 발전 같이 느끼실 수 있어. 예를 들면 처음엔 단순하게 내려오는 걸 맞추는 걸로 시작했다가 예. 갤라 같은 경우는 처음으로 내가 아군이 그러니까 비행기가 합체가 되는 기술을 그렇죠, 썼고요. 그렇죠. 제비우스 같은 경우는 더 인터랙션이 좀 강해졌고 맞아요. 뭐 2차원의 3차원으로 보여주는 방식을 쓴 게임도 있고요. 아하. 뭐 관성의 법칙이 들어가 있는 게임도 있고 이런 것들이 쭉 이렇게 구분되어 있어요. 그거 한번 예. 읽어보시면서 같이 해보시면 훨씬 더 재밌게 체험하실 수 있어요. 예. 거기 주위에 있으면은 안 갈 수가 없는 게 그 게임 음악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80년대 그 추억이 새록새록 돋아나거든요. 뿅뿅뿅뿅 하는 예. 소리가. 맞아요. 그 소리가 실제로는